선생님, 우리 어머니 방문 좀 열어보세요. 작년 가을 한 중년 남성이 제게 급히 전화를 걸어왔어요.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죠. 급히 달려간 그 집에서 저는 충격적인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78세 할머니가 쓰러져 계셨는데 방문이 물건 때문에 열리지 않았던 거예요. 신문 더미, 옷가지, 상자들이 문 뒤를 완전히 막고 있었습니다. 결국 119 구조대가 창문을 통해 들어가야 했어요. 그날 저는 다짐했습니다. 더 이상 이런 일이 반복되게 둘 수 없다고. 물건이 사람의 생명까지 위협하는 현실을 바꿔야겠다고요. 여러분, 지금 집 안을 둘러보세요. 1년 이상 손도 안 댄 물건이 얼마나 되나요? 그 물건들이 혹시 여러분의 삶을 옥죄고 있진 않나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여러분의 응원이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 힘이 됩니다. 그럼 제 이야기를 시작할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이경민입니다. 올해 72이에요. 부산 해운대구에 있는 실버타운에서 입주 상담사로 일한 지 벌써 15년이 됐네요. 이 일을 시작하게 된 건 순전히 아버지 때문이었어요. 2010년 봄 아버지가 갑자기 쓰러지셨습니다. 뇌경색이었죠. 병원에서 장기 입원이 필요하다고 했고 우리 형제들은 급히 아버지 집을 정리해야 했어요. 40년을 사신 그 집에 들어섰을 때 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방 4개, 거실, 주방, 심지어 화장실까지 온통 물건으로 가득했거든요. 신문은 10년치가 넘게 쌓여 있었고 고장난 선풍기만 5대였어요. 입지도 않는 양복이 20벌, 깨진 그릇들, 녹슨 공구함, 쓰지 않는 책들. 평생 검소하게 사셨던 아버지였는데 그 검소함이 언제부턴가 물건을 버리지 못하는 집착으로 변해 있었던 거예요. 우리 형제 셋이서 일주일을 꼬박 매달려도 다 정리하지 못했어요. 결국 폐기물 처리 업체를 불렀죠. 트럭 2대 분량이었습니다. 처리 비용만 200만 원이 넘었어요. 형과 동생은 땀을 뻘뻘 흘리며 물건을 나르면서 한숨만 쉬었어요. 아버지는 왜 이렇게 사셨을까? 저도 원망스러웠어요. 하지만 동시에 깨달았습니다. 아버지에게 정말 필요했던 건 이 많은 물건들이 아니라 마음의 여유였구나. 그리고 두려워졌죠. 나도 언젠가 자식들에게 이런 짐을 남기는 건 아닐까? 그 일을 계기로 실버타운 상담사 일을 시작했어요. 처음엔 단순히 입주 절차를 돕는 정도였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제 역할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어르신들이 평생 살던 집을 떠나 실버타운으로 이사 오는 과정을 함께하게 됐거든요. 지난 15년간 수백 가정을 방문했습니다. 그리고 똑같은 풍경을 반복해서 목격했어요. 아버지 집과 다를 바 없는 모습들이었죠. 70대 윤미선 할머니 댁이 아직도 생생해요. 작년 가을에 처음 방문했을 때였어요. 대문을 열고 들어서는데 현관부터 신발 상자가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어요. 할머니, 신발이 왜 이렇게 많으세요? 다 새 거라. 세일할 때 사뒀는데. 신어볼 틈이 없네. 안으로 들어가니 더 충격적이었어요. 방 3칸이 천장까지 물건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옷, 이불, 그릇, 책, 인형, 전자제품. 종류도 셀 수 없이 많았어요. 정작 할머니가 생활하시는 공간은 거실 한 귀퉁이뿐이었어요. 밥 먹고 텔레비전 보고 그 좁은 공간에 이불 펴고 주무시고 계셨습니다. 할머니, 이렇게 좁은 데서 불편하지 않으세요? 불편하지. 근데 이제 와서 어쩌노. 나이 들어서 힘도 없고 정리하다 넘어지면 큰일 나잖노.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먹먹했어요. 할머니는 물건의 주인이 아니라 물건의 관리인이 되어 계셨던 거예요. 평생 모으고 쌓아온 것들이 이제는
할머니를 가두는 감옥이 되어버렸습니다. 넓은 집에 사는데도 갇혀 사는 삶. 이게 바로 제가 수백 번 목격한 우리 어르신들의 현실이에요. 75세 박철수 씨도 계셨어요. 은퇴한 공무원이셨는데 집이 온통 서류로 뒤덮여 있었어요. 공문서, 영수증, 신문 스크랩, 메모지들이 방 2개를 완전히 점령하고 있었죠. 박 선생님, 이 서류들 다 뭐예요? 다 중요한 거요. 나중에 필요할지 모르니까. 특히 세금 관련은 증빙이 필요하잖소. 하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니 30년 전 전기요금 고지서, 20년 전 병원 영수증, 심지어 돌아가신 부모님 명의 서류들까지 뒤섞여 있었어요. 정작 최근 서류들은 어디 있는지 찾을 수도 없었죠. 정말 이 서류들 다 필요하세요? 박 선생님은 한참을 말없이 서류 더미를 바라보시더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솔직히 뭐가 중요한지도 모르겠소. 그냥 버리면 큰일 날 것 같아서 못 버린 기라. 이분들을 만나면서 깨달았어요. 우리 세대에게 버린다는 건 단순히 물건을 치우는 게 아니라는 거요. 그건 평생 지켜온 가치관과 싸우는 일이었던 거예요. 아껴야 한다. 함부로 버리면 안 된다. 혹시 모르니까 가지고 있어야 한다. 전쟁과 가난을 겪으며 몸에 밴 이 신념들이 이제는 우리를 옥죄고 있었습니다. 제가 만난 어르신들 대부분이 똑같이 말씀하세요. 혹시 몰라서요. 아까워서요. 추억이 담겨 있어서요. 자식들이 쓸지도 몰라서요. 하지만 정말 그럴까요? 20년 동안 한 번도 안 쓴 물건을 앞으로 쓸 일이 있을까요? 자식들이 정말 우리가 모아둔 낡은 물건들을 원할까요? 지난달 만난 68세 정수진 씨는 이렇게 고백하셨어요. 선생님, 솔직히 말하면 이 물건들 보면 답답해요. 치워야 된다는 건 아는데 어디서부터 손을 대야 할지 모르겠어요. 그냥 이렇게 사는 게 익숙해졌어요. 그 말을 듣고 울컥했어요. 우리는 물건을 소유한 게 아니라 물건에게 소유당하고 있었던 거예요. 더 안타까운 건 자식들이에요. 상담하면서 가장 많이 듣는 하소연이 부모님 물건이 너무 많아서 걱정이라는 말이에요. 실버타운 입주가 결정되면 자식들이 부모님 집을 정리해야 하는데 그때마다 갈등이 생겨요. 엄마, 이건 버려야죠. 안 돼. 그건 내 아빠 유품이야. 그래도 고장났잖아요. 고치면 쓸 수 있어. 이런 실랑이가 계속되다 보면 가족관계까지 틀어지는 경우도 봤습니다. 지금 이 글을 읽고 계신 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하고 계시지 않으세요? 나중에 정리하면 되지. 아직 건강한데 뭐. 지금은 바빠서. 저도 똑같았어요. 아버지 일을 겪고도 한동안 제 집은 그대로였거든요. 하지만 깨달았습니다. 나중에는 영원히 오지 않는다는 걸요. 정리는 지금 내가 건강할 때 내 손으로 직접 해야 하는 거예요. 선생님, 우리 아버지 보험금 못 받을 것 같아요. 한성우 씨 70세의 아들이 제게 급히 전화를 걸어왔을 때였어요. 한 선생님은 작년 겨울 집에서 미끄러져 다리를 다치셨어요. 다행히 상해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는데 문제는 보험 서류를 찾을 수 없다는 거였죠. 급히 한 선생님 댁으로 달려갔습니다. 들어서는 순간 숨이 막혔어요. 서재 하나가 통째로 서류로 뒤덮여 있었거든요. 캐비닛 5개, 상자 12개, 바닥에 쌓인 종이 더미까지 30년치가 넘는 서류들이었어요. 한 선생님, 보험 서류가 대충 어디쯤 있을까요? 글쎄, 저기 어딘가에 있을 텐데. 한 선생님은 땀을 뻘뻘 흘리며 서류 더미를 뒤지기 시작했어요. 저도 함께 찾았죠. 1시간, 2시간. 시간은 계속 흘러갔습니다. 그 과정에서 나온 것들을 보고 저는 한숨이 나왔어요.
1995년 전기요금 고지서, 2003년 병원 영수증, 2007년 자동차 보험료 납부 확인서, 심지어 1980년대 은행 통장 거래 내역까지 있었어요. 한 선생님, 이런 건 왜 보관하세요? 나중에 필요할지 모르잖소. 세금 신고할 때도 필요하고. 선생님, 세금 관련 서류는 5년만 보관하면 되는데요. 이건 20년도 넘었잖아요. 한 선생님은 멈칫하시더니 난처한 표정을 지으셨어요. 결국 사시간을 뒤진 끝에 보험 서류를 찾았어요. 그런데 그게 어디 있었는지 아세요? 2010년 신문 더미 사이에 끼워져 있었습니다. 정작 보험 서류 파일은 따로 있었는데 거기엔 만기된 보험 증권만 가득했고 필요한 서류는 엉뚱한 곳에 있었던 거예요. 아이고, 여기 있었네. 한 선생님은 힘없이 웃으셨어요. 하지만 저는 웃을 수가 없었어요. 만약 제가 도와드리지 않았다면? 보험금 청구 기한을 놓쳤다면? 생각만 해도 아찔했습니다. 여러분 집에도 혹시 이런 서류 더미가 있지 않으세요? 정말 필요한 서류를 찾지 못해 곤란을 겪은 적은 없으신가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신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려요. 강동철 선생님 75세 댁도 비슷했어요. 초등학교 교사로 35년을 근무하시고 퇴직하신 분이셨죠. 퇴직한 지 벌써 10년이 지났는데 학교 관련 서류를 전부 보관하고 계셨어요. 방 하나가 완전히 학교 서류로 채워져 있었습니다. 학생 명부, 교무 회의록, 시험지, 학급 운영 계획서, 공문서, 종류도 엄청 다양했어요. 선생님, 이 서류들 왜 다 보관하세요? 내 교직 생활의 증거잖소. 35년간 가르친 아이들의 기록이고 목소리에 자부심이 묻어났어요. 이해는 됐어요. 평생을 바친 일이니까요. 하지만 현실적으로 생각해 봐야 했어요. 그런데 선생님, 이 서류들 언제 마지막으로 보셨어요? 그야 한 7, 8년 됐나? 앞으로 볼 일이 있으실까요? 강 선생님은 한참을 말이 없으셨어요. 결국 작년 봄 강 선생님은 건강이 나빠져 아들네 집으로 들어가시게 됐어요. 집을 비우면서 그 많은 서류를 정리해야 했죠. 아들 내외가 와서 함께 서류를 정리했는데 하루 종일 걸렸어요. 대부분은 재활용으로 버려졌습니다. 트럭 한 대 분량이었어요. 강 선생님은 서류가 트럭에 실리는 걸 보며 눈시울을 붉히셨어요. 내 인생이 저렇게 버려지는구먼. 그 말을 듣고 저도 울컥했어요. 하지만 달리 방법이 없었어요. 아들네 집에는 그 많은 서류를 둘 공간이 없었거든요. 한 달 후 강 선생님을 다시 뵀어요. 아들네 집에서 어떻게 지내시는지 궁금해서 찾아갔죠. 선생님, 요즘 어떠세요? 좋소. 생각보다 훨씬 마음이 편하네. 있잖소, 경민 씨. 나 그거 깨달았소. 네. 뭘 깨달으셨는데요? 서류를 버린 게 아니라 짐을 버린 거더라고. 정작 소중한 건 종이가 아니라 내 기억 속에 있었소. 제자들 얼굴, 함께했던 시간들. 그건 아무도 못 가져가는 거 아니겠소? 강 선생님은 대신 제자들이 보낸 편지 20통만 앨범에 소중히 보관하셨어요. 방 하나를 채웠던 서류보다 그 20통의 편지가 훨씬 더 의미 있었다고 하시더군요. 이경숙 씨 73세의 사연도 잊을 수가 없어요. 이 씨는 30년 동안 가계부를 빠짐없이 썼어요. 그 가계부를 전부 보관하고 계셨죠. 공책으로 쌓으면 1미터가 넘었어요. 이경숙 선생님, 이 가계부들은 왜 보관하세요? 우리 집 역사잖소. 애들 키우면서 얼마나 힘들게 살았는지. 이게 다 증거라. 가계부를 펼쳐보니 정말 꼼꼼했어요. 1995년 3월 15일 쌀 10kg 12,000원. 1998년 7월 3일
아들 운동화 25,000원. 하나하나 정성스럽게 적혀 있었어요. 그런데 선생님, 이거 보시면 기분이 좋으세요? 이 씨는 잠시 멈칫하시더니 고개를 저으셨어요. 솔직히 보면 가슴이 아파. 그때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생각나서. 근데 버릴 수가 없네. 내 인생인데. 그런데 작년에 이 씨 댁에 화재가 났어요. 다행히 큰 불은 아니었지만 주방 쪽이 타면서 연기가 온 집안에 퍼졌죠. 그 과정에서 가계부들이 대부분 그을리고 젖었어요. 이 씨는 며칠 동안 울기만 하셨대요. 하지만 신기한 일이 일어났어요. 한 달쯤 지나서 제가 전화를 드렸는데 목소리가 오히려 밝아지셨더라고요. 경민 씨 있잖소. 가계부 없어지고 나니까 오히려 속이 시원하네. 그동안 그게 얼마나 짐이었는지 몰랐소. 매일 보이는데 볼 수도 없고 버릴 수도 없고 이제야 자유로워진 기분이라. 정말 아이러니했어요. 평생 소중히 간직했던 것이 사라지고 나니 오히려 홀가분해지신 거예요. 제 처남 박민수 65세 얘기도 해야겠네요. 민수 형은 회사 다닐 때 월급 명세서를 전부 보관했어요. 1985년부터 2020년 퇴직할 때까지 35년치였죠. 형님, 이거 왜 다 보관해요? 내가 얼마나 열심히 살았는지 보이잖아. 첫 월급 85만 원에서 마지막 550만 원까지. 이게 다 내 발자취야. 그런데 작년에 국민연금 관련해서 회사 근무 기록이 필요했어요. 민수 형은 당연히 월급 명세서를 찾았죠. 그런데 국민연금공단에서 이렇게 말하더래요. 고객님, 이런 건 필요 없습니다. 저희 시스템에 다 기록되어 있어요. 인터넷으로 조회하시면 됩니다. 민수 형은 그 말을 듣고 허탈해 하셨대요. 35년간 모아온 서류가 단 5분 만에 인터넷으로 확인되는 정보였던 거예요. 야, 경민아. 나 진짜 바보였어. 이런 거 모으느라 집안 공간만 차지하고. 결국 민수 형은 그 서류들을 전부 파쇄했어요. 대신 첫 월급 명세서 딱 한 장만 액자에 넣어 보관하셨죠. 그게 오히려 훨씬 특별해 보이더라고요. 지금 여러분 집 서랍이나 캐비닛을 한번 열어보세요. 혹시 이런 서류들이 쌓여 있지 않나요? 10년 전 통신비 청구서, 오래된 병원 영수증, 만기된 보험 증권, 자녀들 초등학교 성적표, 주택 청약 관련 오래된 서류, 이런 것들 말이에요. 제가 드리는 조언은 이거예요. 첫째, 5년 지난 세금 관련 서류는 과감히 버리세요. 국세청에서도 5년만 보관하라고 권장해요. 그 이상은 필요 없어요. 둘째, 공과금 관련 서류는 1년만 보관하세요. 요즘은 다 인터넷으로 조회되잖아요. 종이로 쌓아둘 이유가 없어요. 셋째, 만기되거나 해지된 보험증권은 바로 버리세요. 이미 효력이 없는 서류예요. 넷째, 정말 중요한 서류만 투명 파일 하나에 정리하세요. 뭐가 중요한 서류냐고요? 이런 거예요. 현재 유효한 보험증권, 부동산 등기부등본, 의료 관련 중요 기록 수술, 중병 등, 연금 관련 서류, 통장 사본, 이것만 있으면 돼요. 나머지는 다 버려도 괜찮아요. 제 경우를 말씀드릴게요. 저도 한때는 서류를 엄청 모았어요. 아버지를 닮아서 그랬나 봐요. 캐비닛 3개가 서류로 가득 찼었죠. 그런데 3년 전 큰 마음 먹고 전부 정리했어요. 하루 종일 걸렸지만 끝나고 나니 캐비닛 한 칸으로 충분하더라고요. 나머지 공간엔 책을 꽂았어요. 요즘 가끔 책을 읽으며 커피를 마시는데 그 여유가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서류를 버리고 나니 마음도 가벼워졌어요. 뭔가에 쫓기는 느낌, 언젠가 필요할지도 몰라라는 불안감이 사라졌죠. 여러분도 해보세요.
생각보다 어렵지 않아요. 한 가지만 기억하세요. 종이에 담긴 과거가 아니라 지금 이 순간의 여유가 더 소중하다는 거요. 다음에서는 우리 건강을 위협하는 또 다른 물건들에 대해 말씀드릴게요. 놓치지 마시고 구독 눌러주세요. 선생님, 빨리 오세요. 우리 어머니가. 새벽 5시 윤미선 할머니 69세의 딸에게서 다급한 전화가 왔어요. 급히 달려가 보니 할머니가 응급실에 계셨어요. 배탈이 심하게 나서 밤새 고생하셨다고 하더군요. 어머니가 뭘 잘못 드셨나 봐요. 집에서 약을 드셨는데 병원에서 돌아와 할머니 댁 약장을 열어봤어요. 그리고 경악했습니다. 약병마다 유통기한이 최소 5년은 지나 있었어요. 어떤 건 10년도 넘었고요. 할머니, 이 약들 언제 받으신 거예요? 글쎄, 오래됐지. 근디 약은 안 상하잖소. 냉장고에 넣어뒀으니까. 문제는 약만이 아니었어요. 냉장고를 열어보니 더 충격적이었죠. 2015년 유통기한이 적힌 고추장, 곰팡이가 핀 김치통, 색이 변한 된장. 할머니는 아까워서 버리지 못하고 계속 드셨던 거예요. 여러분, 지금 당장 냉장고와 약장을 확인해 보세요. 유통기한 지난 음식이나 약 혹시 그냥 두고 계시진 않나요? 이건 정말 위험합니다. 이 영상이 도움되신다면 좋아요 눌러주시고 주변 어르신들께도 꼭 공유해 주세요. 윤 할머니만이 아니었어요. 제가 방문하는 집마다 비슷한 문제가 있었습니다. 김순애 씨 68세 댁에서는 30년 된 화장품 세트를 발견했어요. 백화점에서 산 고급 제품이었는데 너무 비싸서 아껴 쓰다가 결국 한 번도 제대로 못 쓰신 거예요. 순애 선생님, 이거 언제 사신 거예요? 애 아빠가 결혼 20주년 때 사준 거라. 1993년이었나? 벌써 30년도 더 지난 화장품이었어요. 뚜껑을 열어보니 내용물이 굳어 있고 냄새도 이상했어요. 선생님, 이거 쓰시면 안 돼요. 피부에 안 좋아요. 그래도 아까운디. 얼마나 비쌌는데. 결국 순애 씨는 작년에 그 화장품을 한번 사용하셨어요. 그리고 얼굴 전체에 발진이 생겼죠. 피부가 치료를 2달이나 받으셨어요. 치료비가 화장품 값보다 훨씬 더 많이 나왔고요. 경민 씨, 내가 바보였어. 아껴 쓰려다가 오히려 더 큰 돈을 썼네. 박철수 씨 65세는 다른 문제가 있었어요. 고장난 가전제품을 모으는 습관이었죠. 처음 방문했을 때 창고를 보고 깜짝 놀랐어요. 고장난 정수기 3대, 작동 안 되는 선풍기 6대, 화면 나간 텔레비전 2대, 부서진 전자레인지까지. 마치 폐가전 수거장 같았어요. 박 선생님, 이거 다 왜 모으세요? 수리하면 쓸 수 있잖소. 요즘 물건들은 조금만 고치면 되는데. 그럼 언제 고치실 건데요? 글쎄, 시간 나면. 박 선생님은 5년 동안 한 번도 고치지 않으셨어요. 그냥 창고에 쌓아만 두셨죠. 결국 작년에 집을 정리하면서 전부 폐기해야 했어요. 폐기물 처리 업체 직원이 말하더군요. 이런 오래된 가전은 폐기 비용이 더 나와요. 부품이 낡아서 분리수거도 어렵거든요. 결국 박 선생님은 폐기 비용으로만 15만 원을 내셨어요. 새 선풍기 한 대 값이었죠. 아이고, 진작 버릴 걸 그랬네. 수리한다고 모아뒀다가 돈만 더 들었어. 박 선생님의 한숨이 아직도 귀에 생생해요. 정수진 씨 66세는 건강식품 문제였어요. 집에 가보니 건강식품이 장 하나를 가득 채우고 있었어요. 홍삼, 비타민, 오메가3, 프로폴리스. 종류도 엄청 많았죠. 선생님, 이거 다 드세요? 아니, 드려고 사놨는 뒤 깜빡깜빡 잊어버려. 유통기한을 확인해 봤어요.
대부분 2년에서 5년이 지나 있었어요. 심지어 10년 된 것도 있었고요. 왜 이렇게 많이 사셨어요? 방송에서 좋다고 하니까. 홈쇼핑에서 할인한다고 해서 여러 개 샀지. 그럼 드셨어요? 처음엔 먹었는데. 너무 많아서 어느 게 어느 건지 헷갈려. 그러다 보니 안 먹게 되고. 정수진 씨는 건강식품 구매에만 5년간 300만 원을 쓰셨대요. 하지만 실제로 드신 건 20%도 안 됐고요. 나머지는 전부 유통기한이 지나버려야 했어요. 이 돈으로 맛있는 거 사 먹고 운동이나 다닐 걸 그랬네. 정수진 씨의 후회 섞인 목소리가 안타까웠어요. 더 심각한 사례도 있었어요. 강동철 선생님 74세은 오래된 약을 드시고 큰일이 날 뻔했어요. 선생님은 당뇨가 있으셨는데 예전에 처방받은 혈당약을 계속 드시고 계셨어요. 병원은 귀찮아서 안 가시고 집에 남아있는 약으로 버티신 거죠. 문제는 그 약이 8년 전에 처방받은 거였다는 점이에요. 게다가 보관도 제대로 안 하셔서 약이 변질돼 있었고요. 어느 날 선생님이 갑자기 쓰러지셨어요. 저혈당 쇼크였죠. 다행히 이웃이 발견해서 응급실로 갔지만 정말 위험한 순간이었어요. 의사 선생님이 그러시더군요. 약이 변질되면서 성분이 달라졌어요. 혈당을 너무 급격하게 떨어뜨린 겁니다. 자칫했으면 큰일 날 뻔했어요. 강 선생님은 그 일 이후로 오래된 약은 전부 폐기하셨어요. 그리고 정기적으로 병원에 가서 새 약을 처방받으시게 됐죠. 경민 씨, 내가 병원 가기 귀찮다고 목숨을 걸었네. 정말 바보 같은 짓이었어. 최은주 씨 67세는 또 다른 문제였어요. 냉동실에 10년 넘은 음식들이 가득했거든요. 이거 언제 냉동하신 거예요? 글쎄, 기억이 안 나네. 오래됐지. 냉동실을 열어보니 정체를 알 수 없는 물건들이 꽁 얼어 있었어요. 비닐봉지에 담긴 채로 10년은 좋게 넘어 보였죠. 냉동하면 안 상하잖소?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큰 오해예요. 냉동해도 음식은 상해요. 영양가도 떨어지고 맛도 변하고 심하면 냉동실 냄새까지 배죠. 최 씨는 결국 냉동실을 완전히 비우셨어요. 쓰레기 봉투 5개가 나왔어요. 아이고, 이 좋은 냉동실을 썩은 음식 보관하는 데 썼네. 이제야 제대로 된 음식을 넣을 수 있겠어. 이런 일들을 겪으면서 저는 깨달았어요. 유통기한이 지난 물건들은 단순히 효과가 없는 게 아니라 우리 건강을 직접적으로 위협한다는 거요. 제 자신도 반성했어요. 저희 집 약장에도 5년 된 소화제가 있었거든요. 아직 먹을 수 있겠지라고 생각하며 그냥 뒀었는데 정말 위험한 생각이었어요. 그날 바로 집에 가서 약장, 냉장고, 화장대를 전부 확인했어요. 유통기한 지난 건 전부 버렸죠. 쓰레기 봉투 2개가 나왔어요. 처음엔 아깝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하지만 버리고 나니 마음이 후련했어요. 뭔가 위험한 물건들을 치운 것 같은 안도감이 들더라고요. 여러분께 꼭 드리고 싶은 조언이 있어요. 첫째, 약은 절대 유통기한 지난 걸 드시면 안 돼요. 특히 처방약은 더 위험해요. 성분이 변질되면 예상치 못한 부작용이 생길 수 있거든요. 병원 가기 귀찮으시더라도 꼭 새 약을 처방받으세요. 둘째, 화장품은 개봉 후 6개월에서 1년이면 버리세요. 아무리 비싼 제품이라도 변질된 화장품은 피부에 독이에요. 아까워서 아껴 쓰다가 피부 망치는 것보다 차라리 처음부터 저렴한 제품을 쓰는 게 나아요. 셋째, 건강식품은 구매할 때부터 신중하게 하세요. 홈쇼핑에서 할인한다고 여러 개 사지 마세요. 한 번에 하나씩만 사서 다 먹고 나서 다음 걸 사는 게 좋아요. 넷째, 냉동식품도 6개월 이상 지나면 버리세요. 냉동해도 영원히 보관되는 게 아니에요.
냉동실 냄새 배고 영양가도 떨어져요. 다섯째, 고장난 가전제품은 한 달 안에 고치든지 버리세요. 나중에 고치지라는 생각은 절대 실현되지 않아요. 5년 동안 안 고친 물건을 앞으로 고칠 일은 없어요. 제가 제안하는 방법이 있어요. 계절마다 한 번씩 점검하는 거예요.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시작될 때마다 이렇게 해보세요. 봄 3월 약장 점검. 유통기한 확인하고 지난 약은 전부 폐기. 여름 6월 냉장고와 냉동실 점검. 오래된 음식 전부 버리기. 가을 9월 화장품과 건강식품 점검. 개봉한 지 1년 넘은 건 버리기. 겨울 12월 조미료와 식품 점검. 유통기한 지난 것들 정리. 1년에 4번만 이렇게 해도 유통기한 지난 물건으로 인한 위험을 크게 줄일 수 있어요. 저는 이제 휴대폰 캘린더에 알림을 설정해뒀어요. 매 계절 첫날에 유통기한 확인이라고 알림이 와요. 그럼 그날 저녁에 30분만 투자해서 점검해요. 처음엔 귀찮았는데 이제는 습관이 됐어요. 오히려 점검하고 나면 마음이 개운해져요. 집안에 위험한 물건이 없다는 안심감이 들거든요. 지난달에 윤미선 할머니를 다시 뵀어요. 그 배탈 사건 이후로 할머니는 완전히 달라지셨어요. 경민 씨, 나 이제 매달 첫날에 냉장고랑 약장 확인해. 그리고 유통기한 지난 거 있으면 바로바로 버려. 건강이 제일 중요한 거더라. 할머니 집 냉장고를 열어봤어요.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고 모든 식품에 구입 날짜가 적혀 있었어요. 약장도 마찬가지였고요. 할머니, 정말 대단하세요. 늙었다고 못할 것 없어. 건강하게 살려면 이 정도는 해야지. 할머니의 밝은 표정을 보니 제 마음도 따뜻해졌어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아끼는 것과 위험한 물건을 보관하는 건 다른 문제예요. 진짜 아끼는 건 우리 건강이어야 해요. 유통기한 지난 약, 변질된 화장품, 오래된 음식, 이런 것들을 버리는 건 낭비가 아니에요. 오히려 우리 자신을 지키는 현명한 선택이에요. 다음에서는 우리가 더 이상 입지 않는 옷들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볼게요. 옷장이 터질 것 같은데 입을 옷이 없다는 분들 꼭 보세요. 구독하시고 알림 설정해 주시면 새 영상 바로 받아보실 수 있어요. 경민 씨, 나 이사 가야 하는데 옷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 손혜경 씨 68세에게서 전화가 왔을 때 저는 옷이 얼마나 많기에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댁에 가보고 말문이 막혔습니다. 안방, 작은 방, 심지어 거실 한쪽까지 옷장 5개가 터질 듯 꽉 차 있었고 옷걸이에 걸린 옷들이 방 전체를 에워싸고 있었어요. 바닥에도 옷상자들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죠. 손 선생님, 이 옷들 다 입으세요? 아니, 입는 건 몇 벌 안 돼. 근디 다 추억이 담긴 옷들이라서 한 벌씩 꺼내보니 정말 놀라웠어요. 30년 전 명절 때 입던 한복 15벌, 20년 전 결혼식 하객복들, 심지어 40년 전 처녀 시절 입던 원피스까지 있었어요. 이 한복들 언제 마지막으로 입으셨어요? 손 선생님은 한참을 생각하시더니 고개를 저으셨어요. 한 15년은 된 것 같네. 요즘은 명절에도 편한 옷 입잖소? 근디 손녀가 입을지도 모르잖아. 손녀분한테 물어보셨어요? 아직은 안 물어봤는데. 나중에 손녀분께 전화를 드렸어요. 대답은 예상했던 그대로였죠. 할머니, 요즘 한복은 대여하는 게 훨씬 편하고 예뻐요. 죄송하지만 저는 필요 없을 것 같아요. 여러분 옷장에도 10년 넘게 안 입은 옷들이 가득하지 않으세요? 언젠가 입을 거라고 생각하시나요? 이 영상이 공감되신다면 좋아요 눌러주시고 같은 고민을 하는 분들께 공유해 주세요. 조인숙 씨 66세는 다른 문제가 있었어요.
옷장 3개가 전부 등산복으로 가득했거든요. 인숙 선생님, 등산 자주 다니세요? 아니, 요즘은 무릎이 안 좋아서 못 가. 한 5년 됐나? 그럼 이 옷들은요? 예전에 열심히 다닐 때 산 거지. 좋은 옷들이라 버리기 아깝고 옷을 하나씩 꺼내봤어요. 고어텍스 재킷, 등산 바지, 기능성 티셔츠. 전부 10년도 넘은 것들이었어요. 어떤 건 여전히 택이 붙어 있었고요. 이건 왜 안 입으셨어요? 세일할 때 샀는디 막상 사고 나니 비슷한 게 있더라고. 그래서 그냥. 조 씨는 그렇게 30벌이 넘는 등산복을 모아뒀어요. 하지만 실제로 입는 건 똑같은 2~3벌 뿐이었죠. 선생님, 솔직히 물어볼게요. 다시 등산 다니실 계획 있으세요? 조 씨는 한참을 망설이시더니 조용히 말씀하셨어요. 없어. 의사 선생님이 무릎 때문에 등산은 하지 말래. 근데 이 옷들 보면 그때가 생각나서 내가 제일 건강하고 활발하던 시절이잖소. 그 말을 듣고 가슴이 뭉클했어요. 옷은 단순한 옷이 아니었어요. 건강했던 시절, 활기찬 자신의 모습을 기억하게 해주는 증거였던 거죠. 선생님, 그 추억은 옷이 아니라 선생님 마음속에 있어요. 옷을 버린다고 추억이 사라지는 건 아니에요. 결국 조 씨는 등산복 대부분을 등산 동호회에 기증하기로 결정하셨어요. 처음엔 망설이셨지만 기증하고 나서 한 달 뒤 다시 만났을 때는 완전히 달라져 계셨어요. 경민 씨 있잖아. 옷장 정리하고 나니까 내 인생도 정리되는 기분이야. 이제는 과거에 매달리지 않고 지금을 살고 싶어. 정말 감동적인 변화였어요. 제 동생 이미경 62세 얘기도 해야겠네요. 동생은 체중 변화 때문에 옷 정리를 못하고 있었어요. 언니, 나 살 빼면 입을 거야. 이 옷들 다 비싼 거라고. 동생 옷장에는 3가지 사이즈의 옷들이 섞여 있었어요. 20대 때 입던 44 사이즈, 30대 때 입던 55 사이즈, 지금 입는 66 사이즈. 미경아, 44 사이즈는 언제 입었어? 안. 30년 전? 그럼 다시 그 사이즈 될 것 같아? 동생은 대답하지 못했어요. 사실 우리 모두 알고 있었죠. 60대가 넘어서 20대 체형으로 돌아간다는 건 거의 불가능하다는 거요. 근데 이 옷들 버리면 다이어트 의지도 사라질 것 같아서. 그게 바로 문제였어요. 옷이 동기부여가 아니라 죄책감의 원천이 되어 있었던 거예요. 옷장을 열 때마다 나는 왜 살을 못 빼지? 나는 왜 의지가 약하지라는 생각이 들었던 거죠. 미경아, 그 옷들 때문에 스트레스 받는 것보다 지금 내 몸에 맞는 예쁜 옷 입는 게 낫지 않을까? 결국 동생은 20대, 30대 때 옷들을 전부 정리했어요. 그리고 지금 자신에게 잘 맞는 옷들만 남겼죠. 신기한 건 그 후였어요. 옷장에서 죄책감이 사라지니 오히려 자신감이 생기더래요. 그리고 실제로 건강을 위해 운동을 시작하셨대요. 살을 빼기 위해서가 아니라 건강하게 살기 위해서요. 언니, 나 이제 알았어. 과거에 내 몸에 맞추려고 하는 게 아니라 지금의 내가 행복한 게 중요한 거더라. 송기철 선생님 74세은 또 다른 케이스였어요. 정장과 넥타이 컬렉션이 문제였죠. 선생님, 정장이 몇 벌이나 되세요? 한 20벌 되려나? 회사 다닐 때 모은 거지. 송 선생님은 은행원으로 35년을 근무하셨어요. 퇴직한 지는 벌써 10년이 넘었고요. 하지만 정장은 하나도 버리지 못하고 계셨어요. 이제 입을 일이 있으세요? 가끔 경조사 때 입지. 근데 솔직히 말하면 요즘은 정장 입기가 불편해. 배도 나오고 어깨도 안 맞고. 정장을 꺼내봤어요. 20년 전 스타일이 역력했고 일부는 좀이 슬어 있었어요. 넥타이는 100개가 넘었는데
대부분 유행 지난 디자인이었죠. 선생님, 이 정장들이 선생님의 커리어를 증명하나요? 그렇지. 이게 내가 이랬다는 증거잖소. 선생님의 커리어는 이 옷이 아니라 선생님이 쌓아온 경험과 지혜에 있어요. 옷을 버린다고 선생님이 일한 세월이 사라지는 건 아니에요. 송 선생님은 결국 정장 대부분을 취업 준비생들에게 기증하셨어요. 넥타이도 필요한 사람들에게 나눠주셨고요. 대신 편한 캐주얼 옷 몇 벌을 새로 사셨어요. 한 달 후 만났을 때 선생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경민 씨, 정장 버리고 나니까 오히려 마음이 편해. 이제 더 이상 회사원 송기철이 아니라 그냥 송기철로 살 수 있을 것 같아. 최은주 씨 71세는 신발이 문제였어요. 현관과 신발장, 심지어 창고까지 신발로 가득했거든요. 선생님, 신발이 몇 켤레나 되세요? 글쎄, 세어본 적은 없는데 함께 세어봤어요. 놀랍게도 120켤레가 넘었어요. 운동화, 구두, 샌들, 슬리퍼, 종류도 다양했죠. 이렇게 많이 어떻게 모으셨어요? 세일할 때 사면 아깝잖소. 그리고 발이 불편해져서 편한 신발 찾다 보니 문제는 실제로 신는 신발은 딱 3켤레뿐이라는 거였어요. 나머지는 전부 한두 번 신고 불편해서 안 신게 되거나 아예 한 번도 안 신은 것들이었어요. 선생님, 1년 동안 안 신은 신발은 앞으로도 안 신으실 거예요. 그려. 알아. 근디 새 신발인디 버리기가 아까워서. 최 씨는 결국 대부분의 신발을 정리하셨어요. 새 것은 복지관에 기증하고 오래된 건 버리셨죠. 지금은 정말 편한 신발 5켤레만 남기고 계세요. 경민 씨 신발 줄이고 나니까 아침에 신발 고르는 시간도 줄고 현관도 깔끔해져서 기분이 좋아. 강미숙 씨 69세는 더 특별한 케이스였어요. 돌아가신 남편 옷을 하나도 못 버리고 계셨거든요. 남편분이 돌아가신 지 5년이 지났는데 옷장 하나가 통째로 남편 옷으로 채워져 있었어요. 정장, 캐주얼, 속옷까지 전부요. 선생님, 이 옷들. 말을 꺼내기도 전에 강 씨가 먼저 말씀하셨어요. 알아. 버려야 하는 거 알아. 근데 이거라도 남겨두면 영감이 아직 옆에 있는 것 같아서. 눈시울이 붉어지셨어요. 저도 가슴이 아팠죠. 선생님, 천천히 생각해 보세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3개월 후 강 씨가 먼저 연락을 주셨어요. 경민 씨, 나 이제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아. 도와줄 수 있어? 함께 남편 옷을 정리했어요. 강 씨는 남편이 가장 좋아하던 셔츠 한 벌과 넥타이 하나만 남기고 나머지는 기증하기로 하셨어요. 이 셔츠랑 넥타이만 있으면 돼. 영감 생각은 옷이 아니라 내 마음속에 있으니까. 옷을 정리하면서 강 씨는 계속 눈물을 흘리셨어요. 하지만 그건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어요. 경민 씨, 나 이제 영감 보내줄 수 있을 것 같아. 그동안 옷 때문에 매일 과거에 살았는디 이제는 앞으로 나아가고 싶어. 정리를 마치고 한 달 후 강 씨는 친구들과 여행을 다녀오셨대요. 남편 돌아가신 후 처음이었대요. 옷장을 정리하니까 마음도 정리가 되더라. 이제는 새로운 추억을 만들고 싶어. 이런 분들을 만나면서 저는 깨달았어요. 우리가 버리지 못하는 옷들은 단순한 옷이 아니라는 거요. 젊고 날씬했던 시절의 자신, 활발하게 활동하던 시절의 자신, 사회에서 인정받던 시절의 자신,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했던 시절. 옷은 그 모든 것들의 상징이었어요. 그래서 버리기가 더 힘들었던 거죠. 하지만 깨달아야 해요. 과거의 옷을 간직한다고 과거로 돌아갈 수는 없어요. 오히려 그 옷들이 지금의 우리를 괴롭히고 있을 뿐이에요. 여러분께 드리는 조언이에요. 첫째, 1년 이상 입지 않은 옷은 과감히 정리하세요.
계절별로 생각해 보세요. 작년 여름에 안 입은 여름 옷은 올 여름에도 안 입을 거예요. 둘째, 체형이 많이 달라진 옷은 버리세요. 다이어트 의지가 아니라 죄책감만 생겨요. 지금의 나에게 맞는 옷을 입는 게 훨씬 건강해요. 셋째, 유행 지난 옷은 정리하세요. 20년 전 스타일은 다시 유행해도 그때와는 달라요. 넷째, 특별한 추억이 있는 옷은 한두 벌만 남기세요. 모든 걸 다 남길 필요는 없어요. 가장 의미 있는 것 하나만 남겨도 충분해요. 다섯째, 정리한 옷은 기증하세요. 버리는 게 아니라 필요한 사람에게 주는 거예요. 그러면 마음도 훨씬 편해요. 제가 추천하는 방법이 있어요. 옷장 정리 3단계. 1단계 모든 옷을 꺼내세요. 옷장, 서랍, 상자 할 것 없이 전부 꺼내서 침대나 바닥에 펼쳐 놓으세요. 얼마나 많은지 눈으로 확인하는 게 중요해요. 2단계 세 그룹으로 나누세요. 자주 입는 옷 지난 1년간 3번 이상 입은 옷. 가끔 입는 옷 1-2번 입은 옷. 안 입는 옷 1년간 한 번도 안 입은 옷. 3단계 결정하세요. 자주 입는 옷 남기기. 가끔 입는 옷 정말 필요한지 고민하기. 안 입는 옷 기증하거나 버리기. 혼자 하기 힘들면 가족이나 친구에게 도움을 청하세요. 제3자의 시각이 객관적인 판단에 도움이 돼요. 저도 3년 전에 옷장을 완전히 정리했어요. 옷장 3개를 1개로 줄였죠. 처음엔 입을 옷이 없으면 어쩌지라는 불안감이 있었어요. 하지만 실제로는 전혀 불편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아침에 옷 고르는 시간이 줄어들어서 편했죠. 그리고 신기한 일이 생겼어요. 옷이 줄어드니까 남은 옷들이 더 소중해 보이더라고요. 옷 관리도 더 잘하게 됐고요. 지금은 계절마다 한 번씩 옷장을 점검해요. 그 계절에 한 번도 안 입은 옷이 있으면 다음 시즌에 기증할 준비를 해요. 손혜경 씨는 이사를 마치고 새 집에서 편하게 살고 계세요. 경민 씨, 옷 정리하고 나니까 인생이 가벼워진 기분이야. 옷장 열 때마다 기분이 좋아. 이제는 정말 내가 좋아하고 잘 어울리는 옷만 있으니까. 여러분 기억하세요. 옷은 우리를 위해 존재하는 거예요. 우리가 옷을 위해 존재하는 게 아니에요. 과거의 옷에 매달리지 마세요. 지금의 나에게 맞는 옷을 입으세요. 옷장이 가벼워지면 마음도 가벼워져요. 다음에서는 손상된 물건들과 짝없는 물건들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볼게요. 고치겠다고 몇 년째 쌓아둔 물건들이 있으신가요? 꼭 시청하세요. 경민 씨, 나 이제 숨 쉴 수 있을 것 같아. 손혜경 씨가 옷 정리를 마치고 3개월 후 제게 전화를 주셨을 때 하신 말씀이에요. 목소리에 생기가 넘쳤어요. 뭔가 달라지셨어요? 응. 물건을 놓으니까 근심도 내려놨어. 옷장 열 때마다 죄책감 느끼고 청소할 때마다 한숨 쉬고 그런 게 다 사라졌어. 이제는 아침에 일어나는 게 즐거워.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가슴도 따뜻해졌어요. 정리는 단순히 물건을 버리는 게 아니었어요. 새로운 삶을 선택하는 거였죠. 여러분도 이런 해방감을 느낄 수 있어요. 지금부터 제가 15년간 수백 분을 도우며 터득한 비움의 기술을 알려드릴게요. 이 영상이 여러분 인생의 전환점이 되길 바라며 좋아요와 구독으로 응원해주세요. 박철수 씨 65세는 제가 만난 분 중 가장 극적으로 변화하신 분이에요. 처음 댁에 방문했을 때 집 3개 방이 물건으로 꽉 차 있었어요. 고장난 가전제품, 오래된 서류, 안 입는 옷, 유통기한 지난 식품들. 말 그대로 쓰레기 더미 같았죠. 박 선생님, 이렇게 살면 너무 힘드시지 않아요? 힘들지. 근데 어디서부터 손을 대야 할지 모르겠어. 생각만 해도 막막하고.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정리하고 싶은데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몰라서
아예 시작을 못한다고요. 선생님, 한꺼번에 다 하려고 하지 마세요. 작은 것부터 시작하면 돼요. 작은 거? 네. 예를 들어 서랍 하나. 딱 하나만 정리해 보세요. 오늘은 주방 서랍 하나, 내일은 화장대 서랍 하나. 이렇게요. 박 씨는 반신반의하며 주방 서랍 하나를 열었어요. 20년 된 영수증, 고장난 가위, 마른 볼펜, 정체 모를 물건들이 가득했죠. 이 서랍 하나만 정리해 봅시다. 15분만 투자하세요. 함께 서랍을 비웠어요. 필요한 것만 다시 넣고 나머지는 버렸죠. 15분 만에 서랍 하나가 깔끔해졌어요. 어때요? 기분이 좀 달라지시죠? 박 씨는 정리된 서랍을 멍하니 바라보시더니 웃으셨어요. 신기하네. 이것만 정리했는데도 뭔가 해낸 기분이야. 그게 시작이었어요. 다음 날 박 씨는 스스로 화장실 수납장을 정리하셨대요. 그 다음 날은 현관 신발장을요. 3개월 후 박 씨 댁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어요. 3개 방이 모두 깔끔하게 정리돼 있었죠. 경민 씨, 나 이제 알았어. 큰 산도 한 걸음부터라고. 작은 것부터 시작하니까 할 수 있더라고. 비움의 첫 번째 기술 작게 시작하세요. 한꺼번에 집 전체를 정리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러면 시작도 못하고 포기하게 돼요. 월요일 주방 서랍 하나, 화요일 화장대 서랍 하나, 수요일 현관 신발장, 목요일 냉장고 한 칸, 금요일 약장 정리. 하루에 15분씩만 투자하세요. 일주일이면 5곳이 깔끔해져요. 한 달이면 20곳이 정리돼요. 작은 성공이 쌓이면 자신감이 생기고 자신감이 생기면 더 큰 정리도 할 수 있게 돼요. 윤미선 할머니 69세는 다른 방법이 필요했어요. 물건을 버릴 때마다 망설이고 후회하셨거든요. 이거 버려도 될까? 나중에 필요하면 어쩌지? 그래서 제가 제안했어요. 할머니, 상자 3개를 준비해 봅시다. 큰 박스 3개를 가져왔어요. 그리고 각각의 이름표를 붙였죠. 남길 것, 기부할 것, 버릴 것. 이제 물건을 하나씩 들고 2가지만 물어보세요. 이게 지금 나를 기쁘게 하나? 지난 1년간 한 번이라도 썼나? 2 질문에 모두 아니오라면 남길 것 상자가 아닌 다른 상자에 넣으세요. 윤할머니는 조심스럽게 시작하셨어요. 첫 번째 물건은 10년 된 프라이팬이었어요. 이게 나를 기쁘게 하나? 아니. 요즘 안 써. 1년간 썼나? 아니. 새 거 쓰지. 그럼 어느 상자에 넣으실 거예요? 버릴 것. 할머니는 과감하게 프라이팬을 버릴 것 상자에 넣으셨어요. 처음으로 주저하지 않으셨죠. 2 번째는 20년 된 옷이었어요. 이게 나를 기쁘게 하나? 추억은 있지만 사실 볼 때마다 좀 답답해. 1년간 입었나? 아니. 그럼요. 기부할 것. 누군가 입을 수 있으면 좋겠어. 신기하게도 이 방법을 쓰니까 결정이 빨라졌어요. 감정적으로 고민하는 대신 2가지 질문에만 답하면 됐거든요. 3시간 후 새 상자가 다 찼어요. 남길 것 상자 하나, 기부할 것 상자 2, 버릴 것 상자 2. 윤할머니는 놀라워하셨어요. 내가 이렇게 많이 버릴 수 있을 줄 몰랐어. 근데 신기한 게 뭔지 알아? 전혀 아깝지가 않아. 비움의 2 번째 기술 상자 3개 방법을 쓰세요. 물건을 볼 때마다 버릴까 말까 고민하지 마세요. 그러면 시간만 오래 걸리고 결국 못 버려요. 대신 이렇게 하세요. 1. 상자 3개를 준비한다. 남길 것, 기부할 것, 버릴 것. 2. 2가지 질문만 한다. 이게 지금 나를 기쁘게 하나? 지난 1년간 한 번이라도 썼나? 3. 빠르게 결정한다. 2 질문에 모두 예라면 남길 것,
하나라도 아니오라면 기부하거나 버리기. 망설이지 마세요. 첫 번째 직감이 대부분 맞아요. 강동철 선생님 74세은 또 다른 문제가 있었어요. 물건을 정리하긴 했는데 다시 사서 채워 넣으시는 거예요. 선생님, 지난번에 이거 버리지 않으셨어요? 응. 근디 세일에서 또 샀어. 필요할 것 같아서. 이런 분들이 의외로 많아요. 정리는 잘하는데 다시 사드리는 거죠. 선생님, 정리만 하고 끝이 아니에요. 새로운 물건이 들어오는 걸 막아야 해요. 어떻게? 규칙을 만드는 거예요. 하나를 사면 하나를 버린다. 이 규칙만 지키세요. 강 선생님은 처음엔 어려워하셨어요. 하지만 3개월쯤 지나니 익숙해지셨대요. 경민 씨, 요즘은 물건 사기 전에 한 번 더 생각하게 돼. 정말 필요한가? 집에 비슷한 게 있지 않나? 그러다 보니 충동 구매가 확 줄었어. 더 좋은 점도 있었어요. 돈이 모이더래요. 쓸데없이 사는 게 줄어드니 통장 잔고가 늘어난 거죠. 이 돈으로 손주들한테 맛있는 것도 사주고 나도 가끔 좋은 식당 가고 그러니까 훨씬 행복해. 비움의 3번째 기술 하나를 사면 하나를 버린다. 정리는 한 번으로 끝나지 않아요. 유지하는 게 더 중요해요. 규칙을 만드세요. 옷 한 벌을 사면 옷 한 벌을 기증한다. 신발 한 켤레를 사면 낡은 신발 한 켤레를 버린다. 그릇 세트를 사면 오래된 그릇 세트를 정리한다. 이 규칙만 지켜도 집이 다시 물건으로 넘치는 걸 막을 수 있어요. 그리고 구매 전에 이렇게 자문하세요. 이게 정말 필요한가? 집에 비슷한 게 없나? 1년 후에도 쓸 것 같나? 세 질문 중 하나라도 아니오라면 사지 마세요. 조인숙 씨 66세에게는 특별한 방법이 필요했어요. 혼자서는 결정을 잘 못 내리셨거든요. 경민 씨가 옆에 있으면 버릴 수 있는데 혼자 있으면 자꾸 이것도 필요할 것 같고 저것도 아까워 이러게 돼. 그럼 가족이나 친구에게 도움을 청해 보세요. 조 씨는 딸과 함께 정리를 시작하셨어요. 딸이 옆에서 객관적으로 조언해 주니까 훨씬 수월하더래요. 엄마, 이 등산복은 10년 된 거잖아. 그리고 엄마 이제 등산 안 하시잖아. 그래도 엄마가 아끼는 건 옷이 아니라 그때의 추억이잖아요. 사진은 남아있잖아요. 딸의 말에 조 씨는 고개를 끄덕이셨대요. 그리고 과감히 정리하셨죠. 혼자였으면 못 버렸을 거야. 근디 애가 옆에서 응원해 주니까 할 수 있더라고. 비움의 4번째 기술 도움을 청하세요. 혼자 하기 힘들면 가족, 친구, 이웃에게 도움을 청하세요. 제3자의 시각이 중요해요. 우리는 우리 물건에 너무 감정적으로 얽혀 있어서 객관적 판단이 어려워요. 도움을 청할 때 이렇게 말하세요. 내가 정리를 하려는데 혼자는 힘들어. 옆에서 같이 봐주고 조언해 줄 수 있어? 그리고 도와주는 사람에게 이렇게 요청하세요. 내가 물건을 들면 필요한 것 같은지 솔직히 말해줘. 내가 망설이면 밀어줘.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도움을 청하는 건 약한 게 아니라 현명한 거예요. 최은주 씨 71세는 정리 후 관리가 중요하다는 걸 보여주신 분이에요. 처음 정리를 마쳤을 때는 완벽했어요. 옷장도 서랍도 냉장고도 깔끔했죠. 하지만 6개월 후 다시 방문했을 때 다시 물건이 쌓이기 시작하고 있었어요. 할머니, 무슨 일이에요? 글쎄, 처음엔 잘 유지했는디 시간 지나니까 자꾸 느슨해지네. 그래서 제가 제안했어요. 할머니, 계절마다 한 번씩 점검하는 날을 정하세요. 휴대폰 달력에 알림을 설정해 드렸어요. 봄 3월 1일 약장 점검, 여름 6월 1일 냉장고 점검, 가을 9월 1일 옷장 점검, 겨울 12월 1일 서류 점검. 1년에 4번 계절이 바뀔 때마다
한 번씩만 점검하면 돼요. 최 씨는 이 방법을 아주 잘 지키셨어요. 1년 후 다시 방문했을 때 집은 여전히 깔끔했어요. 경민 씨, 이제는 습관이 됐어. 계절 바뀔 때마다 점검하니까 물건이 쌓일 틈이 없어. 비움의 5번째 기술 계절마다 점검하세요. 정리는 한 번으로 끝나지 않아요. 정기적인 점검이 필요해요. 계절별 점검 스케줄. 봄 3월. 마이너스 약장 유통기한 확인. 마이너스 건강식품 오래된 것 정리. 마이너스 화장품 개봉 후 1년 넘은 것 버리기. 여름 6월. 마이너스 냉장고 유통기한 지난 식품 버리기. 마이너스 냉동실 6개월 넘은 냉동식품 정리. 마이너스 조미료 오래된 것 확인. 가을 9월. 마이너스 옷장 여름옷 정리하며 안 입은 옷 골라내기. 마이너스 신발 안 신는 신발 정리. 마이너스 겨울옷 꺼내며 필요 없는 것 확인. 겨울 12월. 마이너스 서류 5년 지난 서류 폐기. 마이너스 1년 정리 총결산. 마이너스 내년 계획 세우기. 휴대폰이나 달력에 알림을 설정해 두세요. 그러면 잊지 않고 할 수 있어요. 박민수 씨 68세는 처음엔 정리를 거부하셨어요. 경민 씨, 나는 내 방식대로 사는 게 편해. 정리하고 싶지 않아. 하지만 6개월 후 먼저 연락을 주셨어요. 경민 씨, 도와줄 수 있어? 나 이제 정리 좀 해야 될 것 같아. 무슨 일 있으셨어요? 병원에 입원했다 왔거든. 혼자서 움직이기 힘드니까 집안 물건들이 다 장애물이더라고. 그때 깨달았어.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고. 박 씨와 함께 정리를 시작했어요. 이번엔 박 씨가 적극적이었어요. 이거 버려. 이것도 필요 없어. 왜 이렇게 쓸데없는 걸 모아뒀을까? 3주 만에 집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복도가 넓어지고 방이 환해지고 청소도 쉬워졌죠. 경민 씨, 나 지금 너무 편해. 걷기도 쉽고 찾기도 쉽고 왜 진작 안 했을까 싶어. 가장 좋았던 건 안전이었어요. 물건에 걸려 넘어질 위험이 사라졌거든요. 이제는 밤에 화장실 갈 때도 안심이야. 예전엔 물건에 걸려 넘어질까봐 항상 조마조마했거든. 비움이 주는 선물들. 박 씨처럼 정리하고 나면 이런 변화들이 생겨요. 1. 공간이 넓어져요. 같은 집인데 훨씬 넓게 느껴져요. 숨 쉴 공간이 생기는 거죠. 2. 청소가 쉬워져요. 물건이 적으니 청소할 곳도 줄어들어요. 먼지도 덜 쌓이고요. 3. 찾기가 쉬워져요. 필요한 물건을 찾느라 시간 낭비할 일이 없어요. 4. 안전해져요. 물건에 걸려 넘어질 위험이 사라져요. 특히 우리 나이에는 이게 정말 중요해요. 5. 마음이 가벼워져요. 물건의 무게가 마음의 무게였다는 걸 깨닫게 돼요. 6. 가족에게 짐을 안 줘요. 나중에 자식들이 정리할 부담이 확 줄어들어요. 7. 현재를 살게 돼요. 과거에 매달리지 않고 지금을 즐기게 돼요. 손혜경 씨를 6개월 후에 다시 만났어요. 옷 정리를 마치고 새 집으로 이사를 하신 후였죠. 경민 씨, 고마워. 덕분에 새로운 인생을 시작한 것 같아. 새 집은 놀라울 정도로 깔끔했어요. 옷장 하나에 정말 입는 옷만 걸려 있었고 선반엔 소중한 물건 몇 개만 있었어요. 이제는 물건을 사기 전에 한 번 더 생각하게 돼. 정말 필요한가? 집에 들어올 자격이 있나? 그러다 보니 쓸데없이 사는 게 없어졌어. 제일 좋아 보이신 건 표정이었어요. 예전에는 늘 뭔가에 쫓기는 것 같은 표정이었는데 이제는 여유롭고 편안해 보이셨어요. 경민 씨, 나 요즘 친구들이랑 여행도 다니고 문화센터도 다녀. 예전엔 집 정리한다고 물건 관리한다고 시간이 없었는데 이제는 내 인생을 사는 기분이야.
그 말을 듣고 제 눈시울이 뜨거워졌어요. 손 선생님, 정말 잘하셨어요. 경민 씨 덕분이야. 경민 씨가 아니었으면 나 아직도 물건 더미 속에서 살고 있었을 거야. 아니에요. 선생님이 용기를 내셨기 때문이에요. 손 씨는 웃으며 말씀하셨어요. 있잖아, 경민 씨. 물건을 버리는 게 아니라 행복을 선택하는 거더라고. 과거를 버리는 게 아니라 미래를 받아들이는 거고. 그걸 이제야 알았어. 여러분께 드리는 마지막 조언이에요. 오늘, 지금 당장 시작하세요. 나중에, 내일, 다음 주에라고 하지 마세요. 그 나중은 영원히 오지 않아요.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것. 1. 휴대폰을 들고 달력 앱을 여세요. 2. 매 계절 첫날에 정리의 날 알림을 설정하세요. 3. 서랍 하나를 열어보세요. 4. 15분만 투자하세요. 5. 상자 3개를 준비하세요. 작게 시작하세요. 서랍 하나, 선반 하나부터요. 완벽하게 하려고 하지 마세요. 조금씩 천천히 하면 돼요. 혼자 힘들면 도움을 청하세요. 가족, 친구, 이웃, 누구든 괜찮아요. 그리고 기억하세요. 버리는 게 아니라 선택하는 거예요. 과거가 아닌 현재를, 짐이 아닌 자유를, 물건이 아닌 행복을. 비움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에요. 더 가볍게, 더 자유롭게, 더 행복하게 사는 삶의 시작이죠. 저는 이 일을 하면서 수백 분의 변화를 지켜봤어요. 처음엔 두려워하시고 망설이시다가 조금씩 용기를 내시고 마침내 해방감을 느끼시는 모습을요. 여러분도 할 수 있어요. 나이가 많아서, 혼자라서, 힘이 없어서 못한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손혜경 씨도, 박철수 씨도, 강동철 선생님도 다 하셨어요. 여러분도 똑같이 할 수 있어요. 오늘이 바로 그날입니다. 더 이상 미루지 마세요. 서랍 하나, 선반 하나. 거기서부터 시작하세요. 그 작은 시작이 여러분의 인생을 바꿀 거예요. 저는 확신해요. 15년간 수백 분을 도우며 확인했으니까요. 비움은 곧 자유예요. 그리고 그 자유는 여러분의 것이에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그리고 같은 고민을 하는 분들께 꼭 공유해 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행동이 누군가의 인생을 바꿀 수 있어요. 댓글로 여러분의 경험도 나눠주세요. 정리하면서 느낀 점, 힘들었던 점, 궁금한 점 모두 환영해요. 제가 할 수 있는 한 답변해 드릴게요. 다음에도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의 남은 인생이 가볍고 자유롭고 행복하기를 진심으로 기도합니다.